파리 16구에 자리한 아메리칸 호스피털. 프랑스에서 가장 비싸고 가장 훌륭한 의료진을 자랑하는 이곳. VIP 병동 302호실에는 깊은 침묵이 흐르고 있었다. 삐삐삐. 심전도 모니터의 단조로운 소리만이 정적을 깨뜨릴 뿐이었다. 침대 위에 누워있는 소피 뒤랑의 창백한 얼굴에는 생기라곤 찾아볼 수 없었다. 6개월째 의식불명 상태. 희귀 신경질환인 자가면역성 뇌염이라는 진단이 내려진 후 그녀는 한 번도 눈을 뜨지 못했다. 침대 옆에 앉아있던 피에르 뒤랑이 아내의 손을 꼭 잡았다. 프랑스 최대 제약회사 CEO인 그였지만 지금은 그저 아내를 잃을까 두려워하는 한 남자일 뿐이었다. 또 다른 병원을 알아봐야겠어요. 피에르가 중얼거렸다. 이미 파리의 모든 대형 병원을 다녀봤다. 소르본 의대, 피티에살 페트리에르, 생 루이 병원, 프랑스 최고라는 신경외과 교수들이 한결같이 고개를 저었다. 더 이상 할 수 있는 치료법이 없습니다. 기적을 바라는 수밖에요. 가족들이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의사들의 차가운 선고가 피에르의 가슴을 찢었다. 돈도 권력도 무용지물이었다. 사랑하는 아내의 생명 앞에서 그는 그저 무력한 존재였다. 뒤랑씨, 문이 열리며 젊은 인턴 의사 줄리앙이 조심스럽게 들어왔다. 그의 손에는 두꺼운 의료진 명단이 들려 있었다. 혹시 조금 다른 방법을 고려해 보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다른 방법이라뇨? 사실 제 대학 동창 중에 한 명이 있는데. 줄리앙이 망설였다. 한국에서 온 분이에요. 한의학을 공부하신 분인데 파리에서 한의원을 운영하고 계세요. 한의학? 피에르의 눈썹이 찌푸려졌다. 그게 뭔가요? 동양의 전통의학이에요. 침술이나 한약 같은. 미안하지만 지금 미신이나 믿을 상황이 아니에요. 피에르가 단호히 말했다. 하지만 줄리앙은 포기하지 않았다. 아니에요, 뒤랑씨. 그분은 정말 실력이 뛰어나세요. 제가 학교 다닐 때도. 그때 소피의 심전도에 이상한 변화가 나타났다. 갑자기 심박수가 불규칙해지기 시작한 것이다. 간호사들이 바삐 뛰어들어왔다. 의사 선생님, 환자 상태가 급변했습니다. 피에르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아내가 점점 더 나빠지고 있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그는 줄리앙의 팔을 붙잡았다. 그 한국인, 연락처 좀 주세요. 파리 13구 중국가에 자리한 작은 한의원, 소영한 의원이라는 한글 간판이 이국적인 풍경을 자아내고 있었다. 오후 6시, 마지막 환자를 배웅한 김소영이 진료실을 정리하고 있었다. 따르릉, 휴대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여보세요? 혹시 김소영 선생님이신가요? 제가 피에르 뒤랑이라고 합니다. 유창한 영어로 말하는 남성의 목소리였다. 다급함이 묻어났다. 네, 맞습니다. 무슨 일이시죠? 제 아내가 아메리칸 호스피털에 입원해 있습니다. 6개월째 의식불명이고 의사들도 포기했어요. 줄리앙 로베르가 선생님을 추천했습니다. 소영은 줄리앙을 기억했다. 소르본 의대에서 만난 친구였다. 진지하고 실력 있는 의대생이었는데 졸업 후에도 종종 안부를 주고받았다. 어떤 질환이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자가면역성 뇌염이라고 합니다. 한의학으로도 치료가 가능한가요? 소영은 잠시 생각했다. 자가면역성 뇌염, 서양의학으로도 치료가 까다로운 질환이었다. 하지만 한의학적으로는 담과 어혈이 뇌의 구멍을 막는 병증으로 볼 수 있었다. 한번 진맥을 해봐야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와주실 수 있나요? 제발 부탁합니다. 피에르의 간절함이 전화기 너머로 전해졌다. 소영은 마음을 굳혔다. 내일 아침에 병원으로 가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9시, 소영이 아메리칸 호스피털 VIP 병동에 도착했다. 피에르가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지친 얼굴에 마지막 희망을 걸고 있는 남자였다. 김소영 선생님이시죠? 정말 고맙습니다. 별 말씀을요. 환자분을 먼저 뵙죠. 병실로 들어가는 순간 소영은 여러 시선을 느꼈다. 신경외과 과장 르블랑 교수를 비롯해 서너 명의 의사들이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들의 눈빛은 호의적이지 않았다. 이분이 그 동양의학 하시는 분이군요. 르블랑 교수가 비아냥거리는 투로 말했다. 60대의 노 교수는 프랑스 신경외과의 권위자였다. 과학적 근거도 없는 침술로 뭘 하겠다는 겁니까? 교수님, 일단 진찰부터 해보시죠. 줄리앙이 조심스럽게 중재했다.
소영은 차분하게 침대로 다가갔다. 진맥을 해보겠습니다. 소피의 손목에 손가락을 댔다. 맥박이 약하고 불규칙했다. 침하고 새하며 삭한 맥상. 기혈이 크게 허약해진 상태였다. 혀를 보니 설질이 담백하고 설태가 두터웠다. 전형적인 담어가 서로 결합된 증후였다. 얼마나 걸릴까요? 피에르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시도해볼 가치는 있어 보입니다. 소영의 조용한 대답에 의료진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다. 르블랑 교수가 코웃음을 쳤다. 뭐 하실 건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환자에게 해를 끼치지는 마세요. 소영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가방에서 침통을 꺼냈다. 40여 년 한의학 전통이 담긴 은침들이 가지런히 정렬되어 있었다. 지금 당장 시작하시겠다는 겁니까? 네. 늦을수록 회복이 어려워집니다. 소영의 확신에 찬 목소리에 병실이 정적에 휩싸였다. 여러분, 잠깐 나가주세요. 피에르가 의료진들에게 말했다. 하지만 르블랑 교수가 고개를 저었다. 안 됩니다. 환자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책임져야 하니까요. 그럼 지켜보시죠. 소영이 차분하게 말했다. 논쟁할 시간이 아까웠다. 그녀는 소피의 머리맡으로 가서 첫 번째 침을 꺼냈다. 백회. 정수리 중앙에 정확히 침을 놓았다. 뇌의 기능을 활성화시키는 가장 중요한 경혈이었다. 인당. 두 눈썹 사이. 의식을 깨우는 혈자리에 두 번째 침이 들어갔다. 의료진들이 구경거리라도 보듯 둘러섰다. 어떤 이는 코웃음을 치고 어떤 이는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소영은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 합곡, 태충. 양손등과 발등의 혈자리에 침이 들어갔다. 기혈순환을 돕는 사관혈이었다. 심전도의 변화가. 젊은 간호사가 놀라서 말했다. 소피의 심박수가 미세하게 변하고 있었다. 6개월 동안 한 번도 보지 못했던 현상이었다. 우연일 거예요. 르블랑 교수가 딱 잘라 말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도 미묘한 변화가 있었다. 소영은 계속해서 침을 놓았다. 신문, 삼음교 족삼리. 20여 개의 침이 소피의 몸에 정확히 꽂혔다. 마치 오케스트라 지휘자처럼 우아하고 정확한 손놀림이었다. 이제 기가 통하기 시작했습니다. 소영이 조용히 말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이었다. 환자가. 소피의 몸이 갑자기 경련을 일으키기 시작했다. 팔다리가 격렬하게 떨리고 심전도 모니터에서 경보음이 울렸다. 발작입니다. 당장 침을 빼세요. 르블랑 교수가 소리쳤다. 간호사들이 응급 카트를 밀고 들어왔다. 제발 당신 때문에 환자가 위험해지고 있어요. 피에르도 당황했다. 하지만 소영은 전혀 흔들리지 않았다. 오히려 더욱 차분하게 가방에서 다른 침을 꺼냈다. 이건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기혈이 막힌 곳을 뚫고 지나가면서 생기는 현상이에요. 지금 환자가 죽어가고 있는데 믿어주세요. 소영의 눈빛이 확신에 차 있었다. 그녀는 인중 혈자리에 침을 놓고 10손가락 끝에 10선혈에 빠르게 침을 찔렀다. 기적이 일어났다. 소피의 발작이 점점 잠잠해지기 시작했다. 심전도도 서서히 안정을 찾았다. 병실에 정적이 흘렀다. 모든 사람들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소영을 바라보았다. 방금 어떻게 하신 건가요? 처음으로 르블랑 교수의 목소리에 경외감이 묻어났다. 30년간 신경외과를 해오면서 본 적 없는 광경이었다. 인중은 응급 상황에서 의식을 되돌리는 혈자리고 10선은 열을 내리고 경련을 멈추게 하는 혈자리입니다. 소영이 담담하게 설명했다. 하지만 당신은 의사가 맞나요? 줄리앙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소영이 미소 지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했습니다. 그 후에 경희대 한의과대학에서 다시 공부했고요. 뭐라고요? 의료진들이 술렁거렸다. 이중 면허라니. 게다가 중국 북경대학교에서 신경침술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뇌신경 질환에 대해서는 10년 넘게 연구해왔어요. 그럼 처음부터 왜 말하지 않으셨나요? 피에르가 물었다. 서양 의학 의사들은 한의학을 무시하는 경우가 많아서요. 차라리 결과로 보여드리는 게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르블랑 교수의 얼굴이 붉어졌다. 자신이 얼마나 편견을 가지고 있었는지 깨달았기 때문이다.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성급히 판단했네요. 괜찮습니다. 의료진으로서 환자를 걱정하시는 마음이니까요. 소영의 너그러운 마음에 병실 분위기가 한층 누그러졌다. 그런데 정말로 치료가 가능한 건가요? 자가 면역성 뇌염은 서양 의학적으로는
면역 억제제를 쓰는 것 외에는 방법이 많지 않죠. 하지만 한의학적으로는 다른 접근이 가능합니다. 소영이 침대 옆 의자에 앉았다. 이 병을 한의학에서는 담과 어혈이 뇌의 구멍을 막아서 생기는 병이라고 봅니다. 침술로 막힌 기혈을 뚫어주고 한약으로 담과 어혈을 없애면 치료가 가능합니다. 얼마나 걸릴까요? 환자분의 체질과 회복력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2주에서 3주 정도면 의식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정말인가요? 피에르의 목소리에 희망이 되살아났다. 다만 서양의학과 한의학을 함께 해야 합니다. 서로 적이 아니라 협력자니까요. 소영의 말에 르블랑 교수가 고개를 끄덕였다. 좋습니다. 함께 해보죠. 처음으로 동서양 의학의 협진이 시작되었다. 3일째 되는 날 아침, 병원에는 이상한 소문이 돌고 있었다. VIP 병동에서 한국 마법사가 기적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이었다. 뇌파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의지 검사를 담당한 기사가 흥분해서 말했다. 그동안 평평하던 소피의 뇌파가 서서히 활성화되기 시작한 것이다. 믿을 수 없네요. 젊은 인턴 의사들이 모니터를 신기하게 바라보았다. 의대에서 배운 모든 상식을 뛰어넘는 상황이었다. 소영은 매일 아침 9시와 오후 3시 하루 2번 침 치료를 했다. 그리고 점심시간에는 한약을 우려서 소피에게 먹였다. 이 약재들은 뭔가요? 간호사가 궁금해했다. 석창포는 정신을 맑게 하고 원지는 심신을 안정시킵니다. 단삼과 홍화는 혈액순환을 돕고요. 소영이 하나하나 설명해주자 의료진들이 진지하게 메모했다. 서양 양리학으로도 설명이 가능한 성분들이네요. 르블랑 교수가 감탄했다. 석창포에는 아사론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 뇌 기능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단삼에는 탄신론이라는 성분이 혈액순환을 개선한다는 것이 현대 연구로도 밝혀져 있었다. 동양의학도 과학입니다. 다만 접근 방식이 다를 뿐이죠. 소영의 말에 모든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치료 일주일째, 소피의 상태는 눈에 띄게 호전되고 있었다. 심박수가 안정되고 혈압도 정상 범위로 돌아왔다. 무엇보다 뇌파 활동이 점점 활발해지고 있었다. 곧 깨어날 것 같습니다. 소영이 진맥을 하며 말했다. 맥박이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침하고 새했던 맥이 이제는 완만하고 활력이 넘쳤다. 피에르는 매일 아내 곁에서 밤을 새웠다. 6개월 만에 처음으로 희망을 품을 수 있었다. 소피야, 들리니? 곧 깨어날 거야. 그가 아내의 손을 잡고 속삭였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다. 소피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인 것이다. 간호사님, 선생님, 피에르가 흥분해서 소리쳤다. 하지만 소영은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 미소 지었다. 내일이면 깨어나실 거예요. 치료 시작 일주일째 되는 날 아침, 병실에는 긴장감이 가득했다. 피에르는 물론이고 르블랑 교수를 비롯한 의료진들까지 모두 모여 있었다. 소영이 평소처럼 침 치료를 시작했다. 100회, 인당, 신문, 익숙한 혈자리들에 침이 들어갔다. 그런데 이번에는 뭔가 달랐다. 소피의 얼굴에 미세한 표정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다. 눈꺼풀이 떨리고 있어요. 간호사가 속삭였다.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다. 소피, 피에르가 아내의 이름을 불렀다. 그 순간이었다. 소피의 눈꺼풀이 천천히 열렸다. 6개월 만의 기적이었다. 소피가 입술을 움직였다. 처음에는 초점도 맞추지 못했지만 점점 주변을 인식하기 시작했다. 피에르. 소피가 남편의 이름을 불렀다. 그녀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분명했다. 소피, 소피야. 피에르가 아내를 끌어안았다. 병실에는 감격의 눈물이 흘렀다. 여기, 어디예요? 병원이야. 너는 아팠어. 하지만 이제 괜찮아. 얼마나? 잤죠? 6개월이야. 하지만 이제 다 끝났어. 소피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주변을 둘러보았다. 그때 침을 정리하고 있던 소영을 발견했다. 저분은 누구세요? 너를 살려준 분이야. 한국에서 오신 의사 선생님이셔. 소피가 소영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서 뭔가 특별한 빛이 났다. 꿈에서 봤어요. 뭐라고요? 꿈에서. 따뜻한 손길이 느껴졌어요. 계속 저를 부르는 목소리도 들렸고요. 소영이 소피의 손을 잡았다. 이제 괜찮으실 거예요.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소피의 진심 어린 감사에 소영의 눈가가 촉촉해졌다. 의학사에 남을 케이스입니다. 르블랑 교수가 감탄했다.
30년간 의사를 하면서 이런 기적은 처음 봤다. 이제 재활 치료를 시작해야죠. 소영이 말했다. 물론 계속 도와주실 거죠? 피에르가 간절하게 물었다. 당연하죠.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병원 복도에는 기적 같은 소식이 퍼졌다. 6개월간 의식불명이던 환자가 한국 한 의사의 치료로 깨어났다는 것이었다. 소피가 깨어난 지 2주 후, 그녀는 이미 일상생활이 가능할 정도로 회복했다. 한의학과 서양의학의 협진 효과였다. 믿을 수 없어요. 이렇게 빨리 회복될 줄이야. 재활의학과 교수가 놀라워했다. 보통 6개월간 의식불명이었던 환자는 깨어나도 긴 재활 기간이 필요한데 소피는 거의 정상에 가까웠다. 한약과 침술의 효과인 것 같습니다. 소영이 겸손하게 말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리며 기자들이 몰려들었다. 프랑스 주요 언론사들이었다. 뒤랑 부인의 기적적인 회복 소식을 들었습니다. 한국 전통의학의 효과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동서양 의학 협진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질문이 쏟아졌다. 소영은 당황했지만 피에르가 나서서 정리했다. 제 아내는 김소영 선생님 덕분에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번 일을 통해 동서양 의학이 함께할 때 얼마나 큰 시너지를 낼 수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다음 날 프랑스 주요 일간지들의 일면을 장식했다. 한국 한의학의 기적 러 피거로 침술이 일으킨 기적 러 만드 동서양 의학의 만남 리버레이션. 소영의 한의원에는 유럽 각국에서 환자들이 찾아오기 시작했다. 파리 의대에서는 특강 요청이 들어왔다. 선생님, 우리 병원에서 협력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르블랑 교수가 정식으로 제안했다. 통합의학센터를 만들어서 동서양 의학을 함께 연구하면 어떨까요? 소영은 고민했다. 좋은 기회였지만 한의학의 정체성을 잃어버릴 수도 있었다.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조건인가요? 한의학을 서양의학의 보조수단으로 보지 않았으면 합니다. 독립적인 의학 체계로서 존중해주세요. 물론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배워야죠. 소영이 미소 지었다. 그럼 함께 해보죠. 그날 저녁, 피에르 부부가 소영을 저녁 식사에 초대했다. 파리 최고급 레스토랑이었지만 소영은 부담스러워했다. 너무 과분합니다. 과분하긴요. 저희 생명의 은인인데. 소피가 소영의 손을 잡았다. 선생님 덕분에 제가 다시 살 수 있었어요. 어떻게 보답해야 할지. 건강하게 사시는 게 가장 큰 보답이에요. 아니에요. 뭔가 더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어요. 피에르가 말했다. 사실 제안이 있습니다. 한국 전통의학을 알리는 재단을 만들면 어떨까요?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요. 소영의 눈이 반짝였다. 정말, 그래도 될까요? 당연하죠. 이건 제 개인의 성과가 아니라 수천 년 한의학 전통의 결실이니까요. 소영의 겸손한 마음에 모든 사람들이 감동했다. 6개월 후, 파리 13구의 소영한 의원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유럽통합의학연구센터가 옆 건물에 들어섰고 매일 세계 각국에서 의료진들이 연수를 오고 있었다. 오늘은 독일에서 온 의사 선생님들이 계시네요. 소영의 조수마리가 말했다. 소영은 프랑스 정부로부터 의학 발전 공로상을 받았고 파리 의대 겸임 교수로도 임명되었다. 선생님, 10시에 베를린 대학교 화상 강에 있으시고 2시에는 소르본 의대 특강입니다. 알겠어요. 그런데 환자 진료 시간은 충분히 확보했죠? 네, 걱정하지 마세요. 소영에게는 여전히 환자가 가장 중요했다. 오후 3시, 마지막 환자를 배웅하고 소영이 잠시 쉬고 있을 때였다. 선생님,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소피였다. 완전히 회복된 그녀는 이제 남편과 함께 자선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었다. 소피 씨, 어떻게 오셨어요? 좋은 소식이 있어서요. 드디어 재단 설립 허가가 났어요. 정말요? 동서양의학교류재단이라는 이름으로 공식 출범합니다. 선생님이 이사장이 되어주세요. 소영은 감격했다. 한의학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기회였다. 제가 그런 큰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선생님만큼 적임자가 또 있겠어요? 그날 저녁 소영은 한국에 있는 스승에게 전화를 걸었다. 선생님, 소영입니다. 아, 소영아. 요즘 유명해졌다면서? 과분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내가 한의학을 세계에 알리고 있어서 자랑스럽다. 선생님께서 가르쳐 주신 덕분입니다. 아니야. 내 실력과 정성이 만든 결과지. 계속 초심을 잃지 말고 환자를 위해 최선을 다해라. 네, 명심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소영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센 강이 흘러가고 있었다. 한국에서 파리까지 그녀의 여정도 강물처럼 끝없이 흘러왔다. 다음 날 아침, 새로운 환자가 찾아왔다. 70대 프랑스 노인이었는데 파킨슨병으로 고생하고 있었다. 선생님, 저도 치료받을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일단 진맥부터 해보죠. 소영이 노인의 손목에 손을 댔다. 여전히 따뜻한 손길이었다. 침수를 시작하기 전에 소영이 말했다. 의학에는 국경이 없어요. 환자를 살리는 마음도 마찬가지죠. 그녀의 손끝에서 또 다른 기적이 시작되고 있었다. 진정한 의사는 편견을 뛰어넘어 생명을 구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소영은 매일 그 진리를 실천하고 있었다.